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하겠다라고 지금 호언장담하는 공수처.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 뻥카에 가깝고요. 전체적으로 대통령 체포는 고사하고 공수처 처장을 비롯해서 거기 고위 간부들이 사법 처리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이거죠.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뭐 너무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 지지층 내부에서도 그런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50% 60% 말은 해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도 집권 2년 반 3년쯤 되고 났어요. 50% 지지율을 만들지 못했어요. 40%대 퇴임 때까지 한 40% 유지를 목표로 갔었거든요. 그때는 어느 정도 그 여론 왜곡을 시킨다, 조작한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단임제 국가에서는 뭐 총선이 끝나거나 아니면 그 2년 3년쯤 이렇게 임기를 마쳐버리면은 지지율이 아주 낮은 상태로 갔습니다. 전부 다 그랬어요. 높은 지지율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노태우 대통령 이후 전체를 보더라도.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인데, 와, 이건 그야말로 대박, 뭐 기적 이런 말을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5.2% 돌파. 45.2. 우리가 노래를 했죠. 45 넘는다. 누리PD도 뭐 그렇게 말을 했고, 조만간 50 나온다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되니까, 와, 정말 뭐 엄청난 어떤 그런,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서울에서 51.1.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서울에서 53.9. 이렇게 되면요, 가장 이제 쫄리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이 두 곳은 이제 완전 죽었다. 복창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공수처 같은 데서도 내부에서 벌써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 자체가요, 처음에는 압도적인 여론에 힘입어가지고 그냥 후다닥 해치우려고 그랬지. 근데 이제 보니까 여론이 뒤집어져 버렸네. 원래 자신들이 구상했던, 예상했던 그 상황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 때문에 서울 서부 지방법원을 또 적극 활용했고, 그 사이에 중앙지법을 건너뛴 그런 정황도 드러났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악재가 지금 터졌죠. 국민의힘도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걸 이제 문제 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를 이제 펼칠 텐데, 공수가 바뀐다 그러죠. 태세가 전환될 것입니다. 자, 탄핵 기각, 직무 복귀 30대, 60대, 70대들은요, 플러스 50%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2030 플러스 6070 이들의 이제 연합이죠. 그 사이에 이제 포위되어 있는 게 405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좌익화된 세대가 그 세대죠. 4050. 엄밀히 말하면요, 40 한 3, 4세부터입니다. 그리고 60 한 2, 3세까지예요. 여기에요. 60대 초반도 여기 사실 좌익 세대입니다. 60 한 5, 6세부터는 70에 가깝고요. 60 한 1살, 2살, 3살 정도까지는 좌익에 가깝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 긍정 탄핵 기각, 국민의힘 지지가, 와, 이건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 30% 돌파했다 그러죠.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자, 국민의힘 42.4, 민주당 35.4, 여당이 그냥 그대로 그냥, 추월해버렸습니다. 골든 크로스라 그러죠. 다이아몬드 크로스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 오체 범위 밖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벌써. 조사업체 대표 내란 피의자 윤 대통령 지지율 높게 나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조사 전문가들도 의아해하고 있다. 이 의아해하고 있다. 놀랍다. 뭐 그냥 패닉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 조중동 같은 이런 메이저 미디어들, 주류 언론이라 그러죠. 레거시 미디어라고도 하고요. 이들이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 내부에서 이견이 지금 속출한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세우려고 그랬죠. 여야가 계산이 달랐습니다. 그 여당 성향의 언론, 야당 성향의 언론, 종북 혹은 종중 성향의 이제 언론이 되겠죠. 이들의 계산이 서로 달랐어요. 내세우는 어떤 목표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 간다라는 거였거든. 이게 지금 뒤집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이 오자 패닉한 상황입니다. 패닉.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이란 말이 있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짜뉴스 같은 그런 선동형 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끝까지 이들은요, 일단 칼을 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칼집에 집어넣기는 그렇고, 몇몇 언론사들은 벌써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보이지만, 요때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요것만 잘 버티면은 체포영장 이제 기간이 그때 되면 끝나잖아요. 대통령은 이제 원터쳐버립니다. 건들지를 못해요. 그 사이에 분명히 지지율은 50% 넘는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패닉한 상황에 빠진 게 이재명이죠. 그리고 민주당이죠. 난리 났습니다. 거기 지금. 이 일을 벌일 때는 처음에는 100% 자신들이 빨리 이긴다, 끝낸다. 어쩌면 4월, 5월에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했었죠. 근데 그게 지금 아닌 쪽으로 가니까 지금 난리가 났겠죠. 정말 거기는. 오히려 이재명이 먼저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뉴스 아시죠? 민주당사 전체가 지금 줄폐업이라고요. 물론 그것은 위장된 꼼수죠. 이재명이가 그 공직선거법 그거 이제 1심에서 엄청난 어떤 벌을 받았잖아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가 그렇잖아요. 그 공직선거법 그게 이제 조만간 2심 선고가 있고 2심 선고 떨어지면은 뭐잖아. 최종 그 결심까지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앞으로 길게 봐가지고 5개월 안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종료됩니다. 그럼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요. 대선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거 하나로 이재명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민주당 안에서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손절되는 거죠. 대선에 출마를 못하는 이재명은 뭐 쓰레기입니다. 용도 폐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딸들도 이재명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수를 찾아서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방어하려고 하는, 이재명 방탄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서둘러서 윤 대통령 끌어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급브레이크에 걸린 겁니다. 급제동 당한 상태다. 탄핵이 물 건너간다라는 아우성도 지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재명이가 만일에 공직선거법에서 결국 패소할 경우에 거기서 이제 끝나버릴 경우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그렇거든요. 거기는 끝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은 400수십억을 이렇게 토해내야 돼요. 대선 치르면서 그 국고 보조금 그게 400억이 넘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줄폐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많은 당사가 있을 텐데 전부 명칭을 변경시킬 겁니다. 그리고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과연 통할까요? 그건 달리 말하면 그들 내부에서도 이재명이가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 판단, 인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쫓기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어차피 이제 앞으로 길어봐야 뭐 4개월, 5개월 안에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세입니다. 이기 때문에 진짜 개딸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 친구들은 지금 난리 났죠, 난리 났어. 자, 그거 먼저 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잡으려다가 지가 먼저 박살난다, 간다라는 얘기죠. 자, 리얼미터 국민의힘 40.8, 더불어민주당 42.4. 이들이 믿는 여론조사가 한국갤럽, 리얼미터 이런 곳이죠. 이런 데서도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막 솟아오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30%좀 나왔을 때보다도 저거 이상하다 그랬어요. 30% 나왔을 때도 저들은 믿지 않더라고. 근데 그 후 40% 나오니까 이거 조작 냄새 난다라면서 그 고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혀 고발할 성질이 아니야. 질문 내용이 오히려 더 심플하고 깨끗했어요. 아무런 어떤 수식어 전제 달지 않고 그냥 국민들 의사를 물었던 그 여론조사였거든. 그걸 갖고 시비 걸다가 박살나고 있죠. 오히려 역풍받고 있고요. 자, 지지율 추세는 완연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지지율은 막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꼴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 안에 비명 반명들이 드디어 이제 고개를 쳐듭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가 이제 상당히 위기에 빠진다. 입지가 흔들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민주당은 4주 연속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4주 연속입니다. 4주 연속. 오히려 계엄 이후에 잠시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했지만 그 직후부터 말이죠. 이들이 마치 뭐랄까 막 짓밟듯이 막 점령군처럼 막 설쳤잖아요. 게임이 끝난 것처럼.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닌데 그때 국민들로부터 찍힌 겁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하고 이지랄하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어떤 탄핵도 못합니다 이제. 아니 검사 탄핵도 못하고 이제는 장관 탄핵도 못하고 그리고 직무대행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 탄핵을 못해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용기를 갖고 나가도 됩니다. 겁낼 필요 없어요. 탄핵 못한다니까요. 탄핵 한 번 더 하다가는 완전히 이재명 지지율이 1위 자리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동안 혼자서 뭐 나홀로 독주했는데 그게 그냥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4주 연속 지지도 하락. 이거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인정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한국갤럽, MBS, 그리고 리얼미터, 저들이 믿지 않을 수 없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완전히 추세가 뒤집힌 게 나타났거든요. 여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42.4, 국민의힘 40.8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다른 여론조사, 공정이라든가 이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벌써 국민의힘이 5%에서 10% 이상 앞섰다라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10% 이상 앞선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윤 대통령 지지도 44.6, 탄핵 반대 45.6, 시사 오늘 여론조사, 여기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41.0, 민주당 31.5,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대통령 지지율이 45.0에 가깝잖아요. 44.6이죠.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항상 조금 높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지금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가 정부가 아니라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지금 그거 붙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국민의힘이 기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부 이제 알아가는 거죠.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 상황이 왔죠. 국민의힘도 사실 대통령을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 뭐 시작하려고 그랬다고. 그거는 달리 말하면 조기 대선 열리더라도 저도 좋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야당한다. 이런 각오 끝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덩신들이지. 직권 해놓고 왜 야당 자처합니까? 그런데 드디어 극적으로 이런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도 이제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회군한다 그러죠.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 이 두 사람은 여야 정협의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쪽하고 같이 뭐 협치하기로 지금 약속했던 것 같아. 이들이 지금 쭈뼛쭈뼛거리는 거지. 그 최상목이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터지니까 그 사람들도 스탠스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자칫하면 역적되겠는데? 이런 식이죠. 자, 대통령 지지에 앉는다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보십시오. 매우 지지한다가 29.9. 이거 콘크리트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이거. 지지하는 편이다 14.7. 이렇게 나옵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거의 이제 50을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면은, 조만간 50% 넘는 게 찍힙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여론조사는요, 좌파 여론조사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한길 리서치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갤럽, 한국 갤럽, 그리고 리얼미터, 여기 한길 리서치, MBS 이런 것을 저들이 부정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정이라든가 몇몇 그들이 인정하기 싫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왔을 때는 그걸 깔아 뭉갤라 그랬지.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 이거는 한길 리서치는 사실 예전에 보더라도 이 우파 보수 애국 자유 쪽에 여기 좀 박했습니다. 박하게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뭐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제 저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식이 되죠. 야, 대단합니다. 국민의힘이 벌써 이렇게 앞섰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합친 것보다도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온 것은 최초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이거 총선 지금 다시 치르면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이런 거 없는 전제로 깔린다 그러면 200석도 하겠어요. 이런 식이면 200석도. 예,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제 지지율 이제 낙수 효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요. 모든 분야에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온갖 그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경호처도 흔들리지 않고, 요건 제가 다른 시간에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아까 제가 말씀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수처가 아니고 저기 경호처입니다. 경호처. 그리고 공수처 내부는 지금 벌써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고, 자, 그런 것은 제가 다른 시간에 이제 몰아서 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위 지지율 효과라는 건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선제 국가에서 노태우 대통령 이후를 보더라도 이런 압도적인 민심이 생기면은 그 민심이 항상 이기더라고요. 자, 게임 끝난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지율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터질 텐데, 그때마다 정말 희망의 소식,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